기본적으로 심장이 약하면 림프도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퉁퉁 붓고 누르면 아프고 뻐근하고 담 결리고 고름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피부가 막 뒤집어지는 거지. 이 피부 뒤집어지는 거랑 내 심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냥 심장 능력 강해지면 피부가 깨끗해져요. 림프가 노폐물을 처리하는 거죠. 자, 심장의 중요한 기능 3가지를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잘 작동하면 되는데 왜 심장이 약해지고 자꾸 허약해지고 문제를 일으키냐. 그냥 열심히 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요.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운을 입고 나왔어요. 이거 왜 입고 나왔냐면 환자들이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영상에서 본 그 원장님 맞냐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 키가 177 정도 되는데 환자들이 영상에서 이제 좀 작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키가 커서 깜짝 놀랐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생기셨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답변하기 힘들어서 제가 원래 영상 찍을 때 내가 한의사니까 이렇게 가운을 입어야지 이렇게 잘 안 해요. 이렇게 거칠애가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가운을 안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진료실에 들어와서 자꾸 놀라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음에 보시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진료실에서 보시면. 이제부터 제가 아침 6시에 매일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미션이에요. 매일매일 촬영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배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리더라도 환자들께서는 그게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복하고 그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6시에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한 번씩 들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본인의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매일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듣고 실행을 하신다면 6개월 후에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본인이 그때 체감을 하실 거예요. 와, 6개월 동안 단지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내 몸이 이렇게 달라져 있구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 있구나.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항상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제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제 환자들 50대 60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내 노후에 나 건강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 자식들한테 이게 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심장, 혈관 이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강하게 유지하기만 해도 몸은 유지가 돼요. 전체적으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심장이 딱 무너지면 혈관이 문제가 생기고 몸이 하나 둘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계단을 올라보면 본인의 심장의 능력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계단 올라가면 숨 차죠. 얼마 올라가지를 못해요. 지하철 계단 이렇게 높이 있는 거 보면 한숨이 나오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어딨나 엘리베이터 어딨나 막 찾고 계시잖아요.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절대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오, 계단이네 하고 반가워합니다. 그리고 저희 환자들도 그래요. 저랑 같이 치료를 진행하면서 우리 교대역에 저희 한의원 쪽으로 올라오는 그 계단이 정말 길어요. 그래서 처음에 환자들이 막 숨이 헐떡거리면서 오세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 와, 올라오는데 힘들었다. 무릎도 아프고 내가 계단 올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몸이 약해져 있는지 알겠더라. 이 얘기를 처음 진료 때 많이 해요. 그 교대역 계단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근데 2번째, 3번째 오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 아세요? 같은 계단인데 전에 올랐을 때 숨차고 힘들었는데 이제 몸도 좀 좋아지고 하니까 우와, 계단이 올라올만해. 괜찮아. 이런 기분 좋은 느낌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늘 계단을 많이 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분들이 똑같이 말씀들을 하세요. 오르니까 기분이 좋더라. 오르니까 내 능력을 알겠더라. 그리고 꾸준히 해야겠다고 느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계단은 불편한 거, 피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그게 반가워지는 거죠. 자, 계단을 잘 못 오른다. 심장이 이미 약해진 거예요. 관상동맥이 좁아졌고 말초혈관 순환이 안 되고 심장은 지쳐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감정은 불안정해지고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 심장이 약해지면서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좁아진 혈관에 혈전이 끼고 심장의 부하가 가해지면서 혈관들이 터지거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단 말이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장은 반드시 3가지 능력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유지돼야지만이 우리가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3가지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심장의 이 수축력에서 비롯되는 이 추진력이에요. 펌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심장에
심장이. 이 펌프의 힘에 의해서 결국 모든 게 좌우가 됩니다. 심장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심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심장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몸은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심장의 첫 번째 능력이 심장의 추진력.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고층 빌딩이 있어요. 요즘은 시설들이 좋아져서 고층에 올라가도 그렇게 소압이 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옛날에 1층은 소압이 좋아. 근데 2층, 3층, 4층, 10층 올라가면 점점 소압이 낮아져서 물이 찔끔찔끔 나와. 와, 이게 뭐 머리 하나 감으려고 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손으로 씻을 수가 없어. 물이 너무 적게 나오면. 제대로 이 집이 돌아가지 않아요. 한 층 한 층이 우리가 세포라고 생각해 봅시다. 심장이 지하실에서 펌프로 물을 이렇게 뿜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잘 도달한 집의 상황은 괜찮아. 물이 들어왔으니까 요리도 하고 샤워도 하고 제대로 생명 활동이 가능해지잖아요. 근데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집 같은 경우에 뭔가 할 수가 없어. 요리할 물도 안 돼, 샤워할 물도 안 돼, 뭔가 이게 생명 활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심장이 혈액을 세포까지 밀어줘서 거기에 혈액이 도달해서 세포가 그 혈액을 받아서 쓸 수 있어야지 생명 활동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혈액이 세포까지 하나하나 잘 도달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된다는 거죠. 수압이 약해서 물이 도달하지 못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집이랑 심장의 추진력이 약해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세포의 상황이랑 똑같아요. 세포는 심장이 약해지면 굶기 시작해요. 산소, 영양분, 수분 도달을 하지를 못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발이 갈라지고 건조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머리는 멍하고 집중력은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몸이 축 늘어져 있어요. 심장의 추진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 전체에 있어서. 제가 늘 가장 중요한 장기는 심장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제 환자 주력층이 좀 젊은 층이었어요. 30대, 40대, 50대 정도 까지였는데 저도 나이가 들고 제 환자들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 주력이 이제 50대, 60대예요. 이 환자군들을 제가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심장이더라. 이분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분들 심장이 펌핑 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 이걸로 결론이 귀결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심장에서 중요한 거, 심장의 재정비 능력. 심장이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가잖아요. 이런 장기가 없어. 다른 장기들은 쉬어요. 일을 안 할 때는. 위는 밥을 안 먹을 때는 쉬고, 분비샘들은 분비를 안 할 때는 좀 쉬어요. 그런데 심장은 어때요? 밤새도록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심장도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밤에는 심장의 압력을 낮추고 심박수를 줄이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심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낮에는 힘이 센데 밤에는 최대한 낮출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약한 심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낮에도 약하잖아? 근데 밤에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지지를 않아.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약해지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심장이. 그래서 최소한의 힘을 유지하려고 더 뛰는 거예요. 밤에 잘 때 60회까지만 뛰어도 되는데 밤에 자는데 70회, 80회까지 뛰는 거예요. 힘 없이. 힘은 없어. 근데 쉬지를 않아. 얼마나 지치겠어요. 낮에도 지치는데 밤에도 지쳐요. 하루 종일 사용했으니까 밤에는 최소한의 사용을 하면서 자가 수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최소한의 가동으로 휴식을 취해야 되는 심장이 밤에도 계속 가동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자다가 계속 각성이 일어나서 깨버려요. 그리고 얕은 잠을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 피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복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이건 마치 엔진을 끄지 않는 자동차랑 똑같아요. 우리가 낮에 자동차를 쫙 사용을 했으면 밤에는 좀 꺼놓고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밤에 쓰지도 않는데 공회전으로 밤에 켜놔, 엔진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 막 소모가 일어나. 계속 소모가 일어나고 닳아버리고 연료도 소모하고 엔진 오일도 소모하고 배터리도 소모해버리고 다 쇠약해지는 거죠. 근데 건강한 심장, 밤에 자가 수리를 하는 심장은 제대로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거의 새 심장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리프레시 돼가지고 활기차게 뭐든지 해낼 것 같은 이런 강심장으로 하루를 여는 거죠. 심장의 역할 중에 또 중요한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축력으로 심장이 밀어주는 힘이 좋아야 된다 했고 쉴 때 쉬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심장이 밀어내기만 하는 장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수도로 압력을 높여
높여져서 각 가정에 물을 공급한다고. 심장이 그 펌프 같은 역할을 해서. 그런데 그 사용한 물이 그대로 그 집에 머물러 있겠어요? 하수구, 배수구로 이렇게 물을 빼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런 하수는 이렇게 버려서 어딘가로 흘러가서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몸에서는 그걸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혈액이라든지 몸에 있는 물질들을 한번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세포가 한번 사용하고 버려버릴 수가 없어. 동맥을 통해서 각 장기로 뿌려준 그 혈액이 쓰인 다음에 산소도 없어지고 거기에 있는 노폐물을 다 이제 흡수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각 장기로 보내서 혈액을 또 깨끗하게 만들고 좋은 산소도 태워가지고 또 다시 보낸단 말이에요. 사이클 상에 있단 말이에요. 혈액이란 것은 계속 사이클 상에 있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이는 능력, 심장이 내보내는 능력 뿐만 아니라 빨아들여야 돼요, 다시.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생각보다. 그게 어떨 때 안 되는지를 우리가 몸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부터 먼 곳에 체액이 머무르는 현상이 빨아들임이 안 되고 다시 되돌림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발이 붓고 몸에 이렇게 부어있고 아프고 누르면 뭔가 통증이 있고 그리고 지저분한 이런 염증, 노음 같은 거, 고름 같은 거 이런 게 몸 곳곳에 쌓여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심장이 그 노폐물들을 다시 빨아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빨려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즉 배수, 하수 처리 기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의 능력이 곧 그걸 의미하거든. 근데 요건 사실 심장 혼자만의 역할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초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걸 처리하는 기관들, 하수 처리 기관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림프가 하수 처리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동맥으로 나갔다가 정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동맥으로 나갔다가 정맥으로 못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찌꺼기들. 걔들은 림프관이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빨아들이는 노폐물 흡수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쪽에서 빨아들여서 다시 심장 정맥으로 밀어 넣어줘요. 그러면 심장이 그걸 다시 받아서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과 림프는 계속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심장의 능력이 약하면 이 림프가 능력을 발휘를 못해. 기본적으로 심장이 약하면 림프도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몸이 퉁퉁 붓고 누르면 아프고 뻐근하고 담 결리고 고름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피부가 막 뒤집어지는 거지. 이 피부 뒤집어지는 거랑 내 심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냥 심장 능력 강해지면 피부가 깨끗해져요. 림프가 노폐물을 처리하는 거죠. 자, 심장의 중요한 기능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심장이 수축력으로 혈액을 밀어주는 역할, 그리고 다시 빨아들이는 역할, 그 다음에 심장이 쉬면서 기능을 회복하는 그 시간들. 근데 그렇게 잘 작동하면 되는데 왜 심장이 약해지고 자꾸 허약해지고 문제를 일으키냐. 그냥 열심히 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요, 심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 가만 놔두면 그렇게 계속 일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니에요. 계속 보완하고 능력을 유지시켜 놔야지 그 역할들을 잘 수행을 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냐 어디. 그냥 뭐 소리 소문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잘 하겠지 하고 얘를 굉장히 등한시해요. 관심을 안 가져. 그냥 죽으면 멈추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나 살아있으니까 심장 당연히 뛰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해지지 않는 나이가 든단 말이에요. 그때 돼서 후회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작동을 시켜야 돼. 리듬을 만들어줘야 돼. 강하게 사용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우리가 무언가를 오르는 그럴 때 사용하는 심장의 능력 있잖아요. 계단을 오르거나 뭐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뭐 계단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 어디 먹을 것 찾으려고 나무에도 기어 오르고 바위를 막 오르고 뭐 뛰어다니고 토끼 잡으러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심장을 가동을 시키면서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필드에서 살 때는.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사냐고 지금. 동굴 속에서 살잖아. 그 갇혀서 콘크리트 동굴 속에서 기껏 요 몇 평 안 되는 고안에서 꼼지락꼼지락거리면서 살잖아. 이게 인간의 삶이냐고. 거의 무슨 공벌레의 삶이지.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심장을 사용할 일이 없다는 거지. 근데 제가 그래도 우리 동굴 속에서 살지만 그 동굴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좀 오르자고. 그리고 넓은 데서 자꾸 뛰어다니고 뭐 높은 데 있으면 자꾸 오르려고 그러고 그냥 자꾸 도전을 하면서 심장을 이렇게 강하게 사용하면 얘가 뭐가 생기냐면 리듬이 생겨요. 이럴 때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구나. 계속 심장이 강한데 적응을 해요. 소위 말하는 강심장이 되는 거죠. 적응력이 높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럴 때는 이렇구나. 처리 능력이 빨라. 근데 우리 막 심장을 안 쓰고 현대인들은 그냥 살잖아. 누가 싫은 소리 하잖아. 이 심장이 적응을 못해. 나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적응력이 그냥 바닥인 거예요.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했는데 충격을 받고 얘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허약한 거예요. 그게 심장이 약해진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야. 이 잔소리하는 이 사람이 그냥 네 심장이 약해서 그렇게 충격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심장의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딱 한 가지만 합시다. 우리 계단 딱 3층만 오르자고요. 3층. 저는 28층 올라요. 매일 하루에 4번씩.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저 따라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익숙해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20층 이상씩 오르는 분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시잖아요. 그거 해보신 분들 다 저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런데 정말 계단이라는 계단은 다 피해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 앞에 마트 가든 어디 가든 3분 거리도 차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루에 딱 3층만 올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밥 먹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루에 밥 3끼 먹잖아. 하루에 한 번 3층 올랐어. 그럼 점심도 먹어야지. 점심 때 어디 식당 가면 그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거기까지 올라가면 돼. 3층 오르고, 또 저녁 때 3층 오르고. 내가 마주치는 계단들을 하루에 한 3층씩만 한 3번 정도 딱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감이 와요. 계단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계단을 오르게 설계되어 있구나. 그리고 계단을 올랐을 때 심장이 작동을 하는구나. 심장이 작동했을 때 내 몸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오히려 기분은 안정이 되고 불안은 줄어들고 신체의 혈액의 흐름이 나아지고 내 몸의 근육의 텐션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내 몸의 감각 하나하나를 자꾸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3층을 올라라, 그리고 느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 그러면 한번 그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망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 좋아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난 이미 늦었어. 이미 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바뀔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딱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늦은 시간이 없어. 자기가 지금 스텐트를 심었든 아니면 협심증 진단을 받았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계단 오르세요. 오르면 본인이 느껴. 심장이 힘이 생긴다는 거를. 그래서 늦은 시간은 없다. 난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 절대 할 필요 없어요. 나이 그거 상관없어요. 제가 모든 환자들한테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70, 80, 90 상관없어요. 자기가 오를 수 있는 만큼 오르면 돼. 내가 20층 오를 수 있으면 20층 오르고, 내가 한 층을 오르는 게 힘겹다 하면 그 힘겨움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힘겨움이 곧 본인한테 이득이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어려운 게 있으면 그건 곧 내가 가야 될 방향이다. 좋은 건데 뭔가 어려워. 그럼 그걸 해야 돼. 저 믿고 한 3개월 동안 하루 3층만 꾸준히 한번 해보자고요. 3개월을 그렇게 했어.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길까? 너무너무 재밌는 변화가 생기겠죠. 아까 말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첫째, 이 심장이 제대로 힘이 강해졌을 때 밤에 스스로 심박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즉, 심장이 쉬는 시간을 그때부터 가져. 내가 열심히 힘겹게 계단을 올랐는데, 힘겨웠는데 힘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쉬는 시간이 생겨. 심장을 안 쓰고 나는 맨날 쉬고 있었는데 심장이 쉬지를 못했던 거야. 안 쓰고 있을 때는 쉴 수가 없어. 얘가 힘을 강하게 만들면 할 때 일하고 놀 때 논다고. 일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자꾸 일만 하려는 사람 있잖아. 주말에도 일하고 뭐 밤에도 일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그냥 끝나, 망가져.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뭘 위해서 일을 해야 되냐면 놀라고 일을 해야 돼. 일하려고 일하면 안 돼. 놀라고 일해야 돼요. 놀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우리 모두 다. 그거 아닌 사람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고, 우리가 더 놀기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놀아야 돼. 가급적 충분히 일을 잊고, 심장이 그렇게 잊고 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일을 해야지 그 다음에 쉰다고. 일도 하나도 안 해놓고 우리 욜로족들 있잖아. 나는 일보다는 노는 게 전부야 라고 이제 노는 거 위주로 삶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 오래 갈 것 같잖아요. 오래 못 가. 나중에 그냥 다 망가져. 그냥 뭐가 되겠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지. 놀아라고 했지만 노는 게 전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뭔가를 했을 때 이 쉬는 게 가치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심장을 제대로 사용했을 때 심장이 그때부터 쉬기 시작한다. 심장이 쉬기 시작한다. 이 의미는 잠을 제대로 잔다. 요 시간이 본인의 인생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 다 잘 잤잖아. 근데 잠이 부족해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자고 싶어도 못 자. 얘가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이유는 내가 요거 좀 게을러져서 요거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그렇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되돌림이라고 했잖아요. 빨아들임. 몸 안에 곳곳 내 심장에서부터 먼 부위에서 문제점들을 다시 끌어와서 그걸 장기들한테 각자 보내서 야 이거 좀 해결해 해가지고 깨끗한 피 만드는 역할.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심장이 다시 힘이 생기잖아. 그 현상들이 하나둘씩 다 사라져요. 붓기 사라지고, 피부 가려운 거 사라지고, 피부 트러블 사라지고, 피부에 윤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염증이 제어되기 시작하고, 비염이 없어지고, 머리 가렵던 게 없어지고, 이게 무슨 심장 문제야 라고 다들 생각하는 게 나는 참 재밌어. 다 심장 문제인데, 심장이 약한 게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얼음장 같은 손발이 온기가 돌기 시작한다고. 살아있다라는 느낌. 내 손발에 온기가 돌고 따뜻함이 느껴지고, 아, 내가 피가 돌고 있구나 라는 그 느낌이 생긴다고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단 오르기 3층을 3개월 동안 했을 뿐인데 생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돼. 심장의 펌핑 능력이 좋아지고 그 혈액이 위장으로 공급되고 위가 촉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가 매끌매끌. 조금 과식을 해도 버텨낼 수 있고, 오랫동안 소화를 하면서 이 부패가 생기는 현상이 사라지고, 항상 이렇게 편안한 느낌, 내 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으로 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흐름상에 있단 말이에요. 심장과 혈액의 흐름, 그리고 위장의 매끄러움,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지. 그걸 다 별개로 생각하면서 소화 안 되니까 내과 가서 소화제 타다 먹고, 위산 역류하니까 위산 차단제 먹고, 심장 안 좋아, 심장약 먹고, 불안해, 우울증약 먹고, 잠 안 와, 수면제 먹고, 머리가 아파, 혈압약 먹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약으로 각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 연결된 문제고, 내 몸이 좋게 제대로 돌아가면 다 매끄러운 느낌을 받고 부드럽고 기분이 좋고 편안하고 모든 게 순조로워집니다. 최종적으로 뇌 혈류가 좋아지고 또렷함이 생기고 명료하고 세상이 다시 컬러가 됩니다. 뭔가 희미하고 뭔가 또렷하지 않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예전에 나 안 이랬는데, 이 혈류, 뇌 혈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그것도 심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심장이 약해지고 뇌 혈류가 약해지니까 뇌가 말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던 사고들이 안 되고,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시 내가 좋은 점을 느낄 수 있었을 때 뭐가 생기냐면, 아, 나 할 수 있구나. 나의 존재감, 나 살아있구나. 본인의 역할과 본인의 위치, 이런 것들이 점점 또렷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건강해지고 다시 정신력이 회복이 되고 내가 건강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관계가 굉장히 매끄러워집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했을 때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여유롭게 베풀고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거죠. 친절하게. 결국 우리가 타인에게 친절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나를 돌볼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유 있고 내가 충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친절할 수 있어요.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억지입니다. 내가 죽어나요. 내 여유도 없는데 남한테 뭔가를 베풀려고 할 때 정말 베풀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냥 넘쳐나. 여기서 너무 여유가 있어서 그냥 안 줄 수가 없어, 그냥. 근데 내가 안 되는데 자꾸 뭔가를, 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오거지예요. 그 여파가 나중에 또 건강의 문제로 다 다가오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나부터 재건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나를 재건하는데 가장 기본이 뭐냐? 바로 심장. 이거 튼튼하게 만들면 나로부터 모든 세상이 비롯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루 계단 3층만 올라라. 언제까지? 3개월만 해봐라. 그냥 속는셈 치고 해봅시다, 우리. 자, 제 구독자들이 요즘 제가 삶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20대 학생들, 구독자들도 좀 생겼고, 직장인들, 그리고 좀 연령대 높은 분들,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삶에서 자기가 뭘 이루고, 그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많이들 다 휩싸여 있어요. 문제가 생겼고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자꾸 누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계속 기억을 하세요. 집중을 하시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 몸 먼저 괜찮아져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운동을 해야 된다.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의 맛을 보면,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모든 문제, 내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1억을 잃어버렸어, 뭘 했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걸 너무 그 사건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먼저 해야 될 건 요거 먼저 튼튼하게 만들면 이 힘을 바탕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에 집중해야 돼. 삶이 다 무너지고 있다 할 때 요거에 집중하면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다 괜찮아져요. 삶의 문제들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종환을 잘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종환을 출시한 지가 꽤 됐어요.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 첫 번째 제품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첫째로 먹기 좀 불편하다. 촉촉한 형태의 약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 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막 들러붙어 있어요. 사실 그 큰 문제는 아니에요. 흔들어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다들 잘 하고 계세요. 이미 들러붙어 있으면 톡톡톡 쳐서 흔들어서 병뚜껑에 따라서 평평하게 해서 드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따라서 먹는 게 좀 불편하다. 이런 문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약간 입자가 거친 부분이 있어서 씹히는 게 가끔씩 느껴진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건조한 형태가 좀 좋다. 어떤 분은 좀 몰랑몰랑 할 때가 좋다. 이게 선호가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의 제가 느끼기에 조금 더 먹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년 정도 계속 테스트를 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제형도 바꿔가고 분쇄 방법도 계속 바꿔가고,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 고집을 꺾지 않고 제 방식대로 계속 밀어붙여서 제가 원하는 방식,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제가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시한 게 단의 형태로 이번에는 출시하게 됐습니다. 300환이 300단으로 출시가 됐고, 기국환이 기국단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나머지 2개 단은 아직 출시 준비 중입니다.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름이 좀 달라졌죠? 단입니다. 환이 단이 됐어요. 단은 구슬 같은 약재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환은 더 이제 가는 것들. 단은 요 정도 크기로 저희가 만들었고, 원래 우리가 3g씩 복용하던 거였는데 요거는 4.5g, 용량도 늘렸고, 단의 표면에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얀색으로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료를 우리가 한 번 더 미세 분쇄를 해서 코팅을 한 거예요. 코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이 표면에 막을 형성하고 안에 촉촉함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봉지에 밀봉시켜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촉촉한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서 안에 성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그리고 촉촉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게, 손으로도 눌릴 정도로 이렇게 점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먹을 때 이거를 씹어 먹기보다 이렇게 이로 한번 앙 해서 계속 안에서 오물오물 빨아 먹듯이 천천히 먹으면 좋습니다. 제가 처방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제품도 그렇고 즉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나 제가 처방하는 한약이나 전부 다 천천히 몸에서 녹아들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호흡을 천천히 좀 기다리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미 운동도 하고 몸의 변화도 느끼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좀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보람이 있는데,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로 뭔가 내 증상이나 뭐 이런 게 변할 거라는 기대로 이거한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내 몸의 조건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내 몸이 뭔가를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변화를 위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손 하나 갖다 가기 싫은데 요거 하나 딱 뭐 하면 해결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많이 먹어도 돼.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게 설계가 돼 있어요. 하루에 한두 개 먹으라고 제가 표기를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5개 먹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너무 좋다.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일단 맛도 좋고 내가 느끼는 그 기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몸의 방향성은 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기준은 뭐냐면 내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 좋은 쪽으로 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